안녕하십니까.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은 라오케알입니다. 사람마다 인생을 사는 방식이 다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른가는 개인의 선택의 결과이며,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인생에 이렇다 저렇다 참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분이 있거나 마음이 있다면 한 번, 두 번 충고 정도 해줄 뿐이고, 어른이라면 굳이 서로에게 마음을 상하면서까지 속 깊은 얘기, 뼈 아픈 얘기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 이슈든 아님 다른 사람의 인생의 고백을 대할 때 공감하든 아니면 다른 생각을 가지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 필요도 없고, 안다고 해도 그것이 딱히 해결도 해줄 시도라도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거기에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거나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는 것은 오롯이 본인 스스로의 몫이고, 결과에 대한 책임 또한 스스로가 질 뿐입니다. 굳이 저의 얘기를 드리는 것은 반면교사를 삼으시라는 간절한 마음이 더 커서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삶이 위험하거나 잘못되어 가고 있다면 항상 거기에는 많은 징후들이 먼저 나타납니다. 하인리 법칙이라고 합니까? 한 건의 큰 사고가 나기 전에는 29건의 작은 사고가 발생하고 300건의 무해한 사건이 먼저 나타난다는 법칙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관계가 파국에 이르기 전까지는 같이 지내면서 대수롭지 않게 보였던 300건의 여러 가지 갈등들이 쌓이고, 그리고 흔히 말하는 대판으로 싸웠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29번의 갈등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결정적인 한 방으로 인해서 결별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인리 법칙이 사고나 위험한 상황을 분석하고 개선하기 위한 법칙이기는 하지만, 조금 확대 해석해서 지금 만나고 있는 한국 남자와 라오스 여자의 만남에도 하인리의 법칙을 적용시켜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 변심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쌍방이 모두 마음이 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교적 나이가 많고 선택지가 별로 없는 한국 남자들보다는 젊고 라오스가 홈그라운드인 라오스 여자의 변심이 훨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라오스 여자와 만나면서 하인리 법칙에서 300번으로 설명되는 무해한 징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대충 손에 꼽자면 가끔 서로 통하지 않는 의사소통일 수도 있습니다. 원활하지 않는 의사소통으로 인해서 서로 은근히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습니다. 또 먹는 것에도 의견이 불일치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처음이야 먹고 싶은 거 아무거나 시켜 먹을 수도 있지만, 한국 사람이다 보니 언젠가는 질릴 수도 있겠지요. 같이 삶을 살고 있다면 한국 사람들이, 특히 한국 남자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삶의 방식을 따라오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불편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같이 생활을 하다가 보면 이것도 300가지의 무해한 징후에 들어갑니다. 사람마다 생활과 가치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소한 것이라도 한국 남자가 스트레스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전화를 제때제때 받지 않을까? 왜 답이 늦는 거지? 왜 카톡 확인을 제때 안 하는 건지? 나랑 같이 있는데 왜 다른 놈하고 회복질을 하고 있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종류의 갈등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한국 남자가 참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역지사지로 라오스 여자 역시도 말하지 못하는 수많은 300가지 이상의 불편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인이고 나이 차이가 많이 있다 보니 한국 남자가 미리 깨달지 못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것이 같이 지내는 동안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300가지의 무해한 징후, 여기서는 스트레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런 스트레스가 라오스 여자에게 쌓이는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는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한국 남자는 느끼지도 못하고 깨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인리 법칙에서 29번의 작은 사고라고 말하는 것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헤어질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판 싸우는 경우입니다. 자잘한 갈등의 10분의 1의 양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럼 한국 남자와 라오스 여자가 소위 대판 싸우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대표적으로 라오스 여자의 거짓말을 알았을 때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모두 다 그렇지도 않을 것이고, 세상 모든 여자가 그렇지도 않을 것이고, 라오스 여자라고 특히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남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은 진실인 줄 알았지만 조금만 지나면 다 들통날 거짓말을 합니다. 사랑에는 신뢰가 바탕이고 기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에게나 적용되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사랑에 대한 정의와 태도를 라오스 여자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튼 라오스 여인의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알아챘을 때 아마도 비교적 큰 싸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싸움이 거짓말에서 비롯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통신두절입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라오스 젊은 여자들은 호흡과 존재의 의미는 휴대폰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면서도 휴대폰을 보면서 잘 정도로 핸드폰 중독 상태입니다. 그런데 잠을 잤다, 배터리가 없다 등등의 변명을 늘어놓는다면 10중 8은 아니야, 99%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아니면 딴 놈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제 손모가지 걸 수 있습니다. 이런 류의 갈등으로 인해서 대판 싸웠다면 바로 위험 징후가 농후한 29번의 징후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1입니다. 자, 이변엔 제대로 터집니다. 이미 강 건너 간 겁니다. 여기가 라오스이기 때문에 요단강 건너간 게 아니고 메콩강 건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때는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접어든 것입니다. 한국 남자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고 특별히 헤어질 행동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안 된다든지 하면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내가 라오스 여자를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썼고 얼마나 돈을 썼는가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준 건 이미 내 거가 아니고 다만 남은 것은 허비해버린 소중한 시간과 배신감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하인리 법칙과 한남나여의 관계를 장황하게 늘어놓아 보았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추억이라는 것이 쌓입니다. 추억이라는 것은 좋은 추억도 있고 좋지 않은 추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은 좋은 추억만 간직하라고 충고합니다. 스스로 좋은 추억, 사랑했던 기억만을 가지려고 무척 노력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이런 말들은 냉정히 생각해보면 전혀 공감도 안 되고 위로가 안 되는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니 같으면 되겠습니까? 특히 기억력이 좋은 사람일수록 그 상처는 쉽게 아물어들지 않습니다. 지금의 사랑을 통해서 치료를 해 나간다는 것 역시 거기에 더해서 정이 많은 한국 사람은 더더욱 그 상처가 오래갑니다. 진절머리가 날 만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배신의 기억들은 더욱더 또렷해집니다. 자기 일 아니니까 말은 쉽게 합니다. 잊어라, 더 좋은 사람 만날 거다. 이런 말들은 직접 라오스 여인에게 거짓말로 시작된 배신의 상처를 제대로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쉽게 내뱉는 말입니다. 혹자는 너무 순진한 거 아니야? 너무 낭만적인 것 아니야? 너무 정이 많은 것 아니야? 라고 위로와 핀잔을 섞어서 안타까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바쁘게 일에 빠져 있어도 24시간 내내 빠져 있을 수도 없고 몸을 혹사시켜도 잠이 오지 않는 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심경을 친한 지인과 술로 해결할 수도 있고 멋진 곳으로의 여행으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글을 쓰면서 생각을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각자마다 삭히고 잊으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고 있는 수많은 상처 입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막 사랑을 시작한 분도 계실 것이고 이제 막 이별을 고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라오스 여자와 사귈 때 내상을 가장 덜 입는 방법을 경험에 비추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 하인리 법칙의 29번의 위험 징후에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말입니다. 굳이 29번의 위험 징후를 다 겪을 필요는 없습니다. 한 번의 거짓말을 알게 되었다면 바로 그때가 이별을 결정할 때입니다. 저는 같이 산 지 20일 만에 20일 만인 그때가 언제지? 24년 1월 27일에 거짓말을 하고 딴짓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짓말을 너무나 경솔히 여겨 나머지 29번의 거짓말을 다 채우느라 8개월 동안 마음 쓰고 잠 못 자고 날새운 수많은 날들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결국 나머지 한 번의 큰 배신을 맞이하기 위한 위험한 길을 너무도 멍청하게 걸어갔다는 겁니다. 결별한 지 4개월이 지나 5개월째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다시 돌아와 있습니다. 캄보디아 부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4년 9월 15일부터 9월 26일까지의 라오스 전 여친의 행동이 쉽사리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천연덕스러웠던 거짓말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했던 그 거짓말들, 지금에 와서야 그때의 행적과 말들의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그때 했던 행동, 표정 하나까지도 지금도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분해서 그냥 잠을 못 잘 때도 있습니다. 지금도 진한 배신의 독국물을 개어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직도 배신의 독이 다 빠져나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배신의 독은 쉽사리 해독이 되지를 않나 봅니다. 한편으로는 어찌되었든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들다가도 거짓말의 퍼즐이 또 하나씩 맞춰지면 또 배신감의 썬물이 속 깊숙한 곳에서 치밀어 오릅니다. 오늘 저는 1년 동안 라오스에 10번 가까이 방문을 하시며 라오스의 한 여인을 사랑하고 가족도 만나고 여친의 집에서 밥도 여러 번 먹고 같이 여행도 갔던 분이 계십니다. 물론 절에 가서 바시 의식도 했고 미래를 약속하며 반지까지도 끼워줬습니다. 팔찌도 줬다 그러던가 목걸이 줬다던가. 하지만 그 구독자님은 현재 배신을 당하고 여자와 결별을 하고 나니 이제야 조금씩 라오스 여인의 거짓말에 퍼즐이 맞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상처 입은 한 한국 40대 중년 남자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 맺혀 있는 눈물이 한국 남자라서 그런지 차마 흘러내리지는 않더라고요. 떨리는 목소리와 촉촉한 눈빛은 정말 가슴 깊이 좋아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미래를 꿈꿨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또 라오스 여인의 거짓말에 놀아난 상처 입은 배신에 대한 분노와 아픔, 그리고 미련이 앞에 있는 저에게도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불과 몇 달 전에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저 또한 덩달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마음을 모아서 이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라오스 여인에게 배신당하고 사기당하고 거짓말 때문에 속는 한국분들이 더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기왕지사 이렇게 되었다면 배신과 아픔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는 언제 한번 다시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감사합니다. 라오 깨알이었습니다.